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명리학의 음과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배워서 사주를 제대로 풀이한 데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주 상담과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우는 이 음과 양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주의 예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음양만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또한 차분하면서도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비밀이 많고 또 숨기는 것이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양만으로도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 등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음양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음양은 무엇이고, 그리고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주에 이 음양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본 원리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사주명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음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음과 양은 무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무극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음과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음과 양이 나왔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과 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천문학적,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에서 말하는 빅뱅을 들어보셨지요? 138억 년 전에 우리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대폭발을 통해서 돌연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원리의 요점은 세상에는 확률이 제로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무에서 돌연 유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남자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독수리가 돌연 비행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양자요동이라고도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양자요동을 통해서 우주는 무에서 유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을 이제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생 어유, 유생 어무.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보면,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유에서 오고 유는 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늘날의 그 양자역학 이론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과 양이 생겨난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음과 양을 가지고 어떻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고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 처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말들이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주 명리학이 한자로 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사주에서 쓰인 한자는 딱 총 22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주는 10간이라고 하는 10자와 그 다음에 12제라는 12자, 총 22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자는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자니까 이것만은 이제 반드시 외워야 하지만 그 이외에 한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22개의 글자는 그리고 양과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음이고 어떤 글자가 양인지 그 구별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이 글자들이 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음은 이 글자들이 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양이 이런 이 글자들이 양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글자들이 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보면 양의 글자들은 뭔가 좀 크고 좀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 음의 글자들은 좀 작으면서도 좀 아기자기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어떤 글자가 양이고, 그리고 어떤 글자가 음인지, 이걸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 명리학을 이제 풀이를 할 때,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음양의 성질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의 성격은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조용하면서, 그리고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또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있지요. 냉정하면서도 좀 은큼하고, 그 다음에 음흉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성은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로 치면 뭐 실내를 우리가 이제 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체로 보면 정신이라든지 뭐 여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가을이라든지 겨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음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호탕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장소로는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제 실외가 될 테고요. 신체적으로는 정신보다는 육체, 그리고 남자를 이제 구별을 해놓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봄과 여름을 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음과 양의 이제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질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주를 이제 풀이를 할 때, 이 사주의 성격, 이 사람은 이제 음이 많을 경우에는 뭐 음의 성격을 많이 가졌을 테고, 양을 많이 가진 사주에 양을 많이 가졌으면 양의 성격을 많이 가졌겠죠. 그리고 이제 음과 양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돼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음과 양에 이제 배웠던 이 성질과 성격을 가지고 한번 실제 이 사주를 음양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풀이가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주에서 8자 중에서 3자가 음이고 양이고 5자가 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음이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음이 이제 압도하기 때문에 음의 성격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가능한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쾌활하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주에서 보면 일간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글자가 이제 일간인데요. 일간을 우리가 본인 자신을 대표한다고 이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쾌활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이 지지인데요. 그 지지는 그 내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또 4자 중에 3자고 음이 많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주 풀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할 때 음과 양을 가지고도 이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속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다층적으로 분석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주를 본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죠. 음과 양만 알아도 여러분도 이제 기본적인 사주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의 사주를 풀이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어떤 감탄을 자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래에 연습할 사주를 올려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볼 때는 그 사주의 8자 중에서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이고 양이 몇 개인지 음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양이 많으면 양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성격을 얘기해 주면 되고요. 음이 많으면 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다. 그 다음에 당신의 속마음은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끝으로 천문학에 관해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인츠 오버훔머의 그 4시간 만에 끝내는 우주의 모든 것. 이건 좀 기초적인 천문학에 관련된 지식인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치오 카쿠의 그 평행우주라는 책도 좀 일반인들이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놓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책이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어떤 서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사주 명리학의 음과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